안녕하세요. 88년생 직장인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 영상에 이어 제주도로 떠난 2주살이 영상의 두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렌터카를 반납하고 먼저 떠나는 친구를 공항에 바래다 준 후 다시 뚜벅이 여행 시작. 우선 버스를 타고 다음 숙소가 있는 월정리로 향했습니다. 사실 이번 여행에서 가장 많이 들은 노래가 아이유의 봄 안녕 봄인데요. 그래서 BGM으로 봄 안녕 봄을 넣어줘야 제가 느꼈던 그 당시의 감성을 그대로 느끼실 수 있을 텐데 저작권 문제로 아쉽네요. 아무튼 월정리의 바다색은 정말 예뻤습니다. 특히 월정리 해수욕장 앞에 있는 공중화장실 쪽에 액자처럼 뚫린 곳으로 보이는 바다는 정말 예술이었습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 선보였던 갬성아재 토퍼 꺼내기를 월정리 해수욕장에서도 시전하였습니다. 숙소 체크인까지 시간이 남아 우선 짐을 맡기고 근처 카페에 갔는데요. 카페 더 크라운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들어간 곳이었는데 내부 인테리어가 상당히 예뻤고요. 빵과 커피도 맛있었습니다. 저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노트북도 들고 간 상태였기 때문에 카페에서 노트북으로 영상을 보며 체크인 시간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체크인 시간이 되어 들어간 숙소 2인용 원룸 형태의 방이었는데요. 혼자 지내기에는 충분한 공간이었습니다. 특히 창가에 한 쌍의 고래 모양이 너무 예쁜 곳이었어요. 뭔가 여자친구랑 같이 갔으면 정말 좋았을 곳. 아무튼 창밖으로 큰 풍차도 보이고 바다가 가까이 보여서 좋았습니다. 여긴 월정리 해수욕장과 도보로 1.2km 정도 떨어진 곳이라서 무척 조용한 곳입니다. 사장님께서 정말 친절하셔서 먹는 동안 정말 좋았습니다. 그렇게 숙소에 짐을 풀고 다시 나와 뚜벅이 여행객답게 정류장에서 버스를 탔습니다. 제가 제주도를 올 때마다 항상 가고 싶었던 그곳 만장굴에 가기 위해서였죠. 근데 이땐 몰랐습니다. 내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만장굴을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대중교통으로 가기 상당히 힘든 곳입니다. 저는 걷는 걸 무척이나 좋아해서 조용히 산책하는 기분으로 좀 걷지 뭐 라고 오만방자한 생각으로 뚜벅뚜벅 걷기 시작했는데요. 새 소리도 들리고 경치도 너무 좋은데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까 조금 무섭더라고요. 또한 산책로가 잘 갖춰져 있지도 않아서 걷기 좋은 코스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참을 걸어 들어갔는데 코로나 때문에 입장객 숫자를 통제하여 오늘은 마감이라네요. 허탈했지만 어쩔 수 없이 카카오 택시를 불러 저녁이나 먹으러 갔습니다. 그렇게 다시 월정리에 왔는데 시계를 보니 4시 50분이었습니다. 뭘 먹을까 돌아다니다가 커플들이 줄 서 있는 갬성 식당으로 추정되는 곳 발견. 이럴 땐 커플들을 따라가는 게 맞습니다. 다행히 제 앞에는 두 커플과 혼자 온 여성분 한 분이 계셔서 뻘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10분 웨이트 후 브레이크 타임이 끝나 입장하였는데요. 와, 여기 이번 여행 혼밥한 곳 중 제일 맛있었던 곳입니다. 월정리 갈비밥이라는 곳인데요. 대표 메뉴는 제주 흑돼지 갈비밥입니다. 저는 당연히 대표 메뉴와 레몬타워에 소주샷 추가까지 해서 먹었습니다. 여기는 무조건 가세요. 근데 밥 다 먹고 나오는 골목길에 미녀국수라는 곳이 있다네요. 여길 갔어야 하나? 밥 먹고 바다를 실컷 보다가 해안도로 산책길을 따라 숙소로 들어가 4일차 일정 마무리. 5일차 일정은 세화 해수욕장과 미엘드 세화라는 카페에 가는 것, 그리고 어제 실패한 만장굴 재도전 하기였습니다. 우선 세화에 도착하여 혼밥할 만한 곳이 뭐가 있을까 찾다가 발견한 마리. 여긴 1인 메뉴도 있고 평도 좋아 입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저 빼곤 다 커플이었네요. 하지만 맛있었습니다. 세화 해수욕장에서도 토퍼로 갬성샷. 근처에 세화 소풍관이 있어서 구경을 갔습니다. 뭔가 순돌이 장난감 살만한 게 없을까?
들어가 봤는데 마땅한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나와서 카페 공작소에도 갔는데요. 여긴 전 여자친구와의 추억이 있는 곳이라 옛날 생각에 잠깐 잠겼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걷다 보니 또 옛 추억이 있는 미엘드 새와 발견. 여긴 대학교 졸업식을 마치고 당시 CC였던 여자친구와 왔던 곳인데요. 그때 갬성 카페로 오랫동안 제 머리에 남아 꼭 다시 와보고 싶었던 곳입니다. 벌써 몇 년이나 흘렀는데 인테리어가 그대로더라고요. 그래서 더 반가웠습니다. 창가에 있던 토끼 모형과 반대편 창가에 있는 새 모형까지 전부 그대로인데 저만 변했나 봅니다. 대표 메뉴인 미엘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이번에는 만장굴 입장이 가능한지 전화로 체크 후 출발하였습니다. 입장료는 4,000원이었는데요. 동굴에 대한 로망이 있던 저는 무척 떨렸습니다. 내려가는데 어찌나 깜깜하고 습하고 시원한지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사실 입구 쪽에 저밖에 없어서 뭔가 무섭기도 했는데요. 일부러 안내판 읽는 척 하다가 가족 관광객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입장하였습니다. 혹시라도 만장굴 가실 분들은 꼭 편한 신발 신고 가세요. 바닥이 울퉁불퉁하고 물이 여기저기 있어서 신발이 젖기 쉽습니다. 원 없이 동굴을 구경했는데요. 뭔가 이 동굴이 얼마나 오래됐을지, 이곳에 어떤 사람들이 다녀갔을지 상상해보니 재미있었습니다. 예전에 전쟁이 났을 때는 분명 이곳에 숨어든 사람도 있었겠죠? 아니면 호랑이나 곰이 살았을지도. 아무튼 동굴 밖으로 나와보니 회사 업무 관련 전화와 카톡이 잔뜩 와 있어서 잠깐 업무 처리를 한 후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34살 미혼 남자인 저는 본 것도 많아가지고 김영 해수욕장에 쪼끌나게 가보고 싶었습니다. 돌하르방 라떼가 먹고 싶었는데요. 굳이 커피 한 잔 마시러 거길 가? 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냥 갔습니다. 주문 후 메뉴를 받자마자 느껴지는 진한 인스타 감성. 이건 찍어야 해 라는 생각으로 미러리스 카메라와 오즈모 포켓을 꺼내 동시 촬영 시작. 맛은 뭐 특별할 게 없었지만 애초에 갬성을 먹으러 온 거니까 대만족했습니다. 가격은 6,500원. 그리고 안 하던 짓을 하면 안 되는데 괜히 방파제 쪽에서 셀카를 찍고 싶어서 블루투스 삼각대를 세우고 스마트폰으로 전신 셀카를 찍다가 바람 한번 부니 힘없이 쓰러지는 삼각대. 당연히 스마트폰은 직방으로 돌바닥에 부딪혔으니 액정은 아작이 났습니다. 스마트폰 쓰면서 액정이 깨진 건 처음이었습니다. 산지 몇 달 안 된 신상폰 갤럭시 S20 FE가 아작이 났습니다. 혼자 여행하며 가장 아쉬운 점은 역시나 뭘 먹을 때인데요. 2인 메뉴는 맛있는 게 많지만 1인 메뉴는 마땅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가 발견한 달이 뜨는 식탁. 남자들의 최애 메뉴 돈가스를 먹으러 갔습니다. 가게 이름처럼 정말 달이 떠 있더라고요. 이거 내 방에 있는 무드등과 같은 거 아닌가? 아무튼 양이 무지 많아서 진짜 반도 못 먹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숙소가 있는 월정리로 넘어왔는데요. 아니 웬 개가 바닷물에서 뭘 찾고 있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서 한참을 봤는데 어느덧 다른 사람들도 몰려와 구경하는 상황. 알고 봤더니 예전에 TV에도 나왔던 아이더라고요. 원래 물놀이를 좋아한답니다. 그렇게 5일차 끝. 오늘은 숙소를 다시 옮기는 날이라 아침 일찍 숙소 인근을 한번 구경해보기로 했습니다. 정말 고요한 마을인데요. 엄청나게 큰 대형 풍력 발전기들이 꽤 잔잔한 바다를 한참이나 바라보며 이런저런 고민거리를 생각해보다가 다시 숙소로 돌아와 아침으로 제공받은 육개장을 끓여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숙소 성산 브라운 스위트로 이동하였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가장 오랜 기간 머문 숙소인데요. 그 이유는 성산 일출봉 쪽으로 이동하기도 편하고 우도에 가기도 좋아서 이곳에 오래 묵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와 제휴가 맺어져 있어 엄청나게 싼 가격으로 묵을 수 있었습니다. 인터넷 평을 보니 연인이나 가족 단위로
많이 찾는 가성비 호텔이었습니다. 호텔 뒤편으로 말들도 몇 마리 키우고 있어서 잠깐 구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성산 일출봉 쪽으로 출발. 성산 일출봉 근처 골목길에서 귀여운 강아지를 만났는데요. 뭐가 그리 바쁜지 분주하게 돌아다니길래 말을 걸어봤습니다. 안녕. 그렇게 골목에서 발견한 제주아이. 뭔가 숲속에 있는 예쁜 소품샵이었는데요. 당연히 한번 구경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된 뚜벅이 산책. 골목에서 고양이도 만나고 들에서 꽃도 만나고 역시 여행의 묘미는 산책입니다. 그러다가 또 인스타 갬성 카페 오르다를 발견하였습니다. 와, 빵들 비주얼이 정말 간신히 참고 아만 마셨습니다. 저는 2층 내부에서 커피를 마시며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는 분들을 구경했는데요. 역시 이런 건 내가 찍는 것보다 구경하는 게 재미있습니다. 인스타에서 보던 그 갬성 사진들은 이렇게 찍은 거겠죠? 나도 한번 올라가 볼까? 그리고 성산일출봉 입장권을 산 후 등산 시작. 와,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재미있었습니다. 다시 숙소로 가는 길에 벚꽃이 흩날리는 게 너무 예뻐 담아보았습니다. 저는 혼자만 왔지만 더블 침대와 싱글 침대가 있는 방으로 예약했습니다. 시설은 좀 오래된 느낌이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번 여행은 일정 계획을 거의 짜지 않고 즉흥적으로 하고 있었는데요. 다음날부터는 아예 계획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근처 카페에 가서 에이드 한 잔 마시며 노트북으로 자료 수집을 좀 했습니다. 우도는 태어나서 한 번도 안 가봤기 때문에 정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배의 시간표와 선착장 위치를 파악하였고 우도 안에서 이동수단으로 뭘 타야 할지 찾아보았습니다. 그렇게 6일차 일정 마무리. 다행히 날씨가 무척이나 좋아 우도로 가는 배가 출항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성산포항 종합 여객터미널로 이동하여 왕복 승선권을 구입하고 승선하였습니다. 20분이었나? 배를 타고 들어가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이번 여행 최고의 경험은 아마 우도에서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전기 자전거를 빌렸는데요. 미리 예약을 하지 않았어도 업체가 많아서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다만 가격이 부르는 게 값이라 한 군데 말고 여러 군데 가보세요. 저는 15,000원에 시간 제한 없는 업체에서 빌렸습니다. 와, 전기 자전거 처음 타보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해안도로를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데 바다색도 너무 예쁘고 진정한 제주살이의 경험은 이때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멈췄는데요. 바로 유명 버거 가게 하하호호 버거에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원래 계획은 없었지만 또 인스타 감성을 느끼기 위해 저도 그 줄에 합류했습니다. 들어가는 순간 아, 여기다 싶었습니다. 저는 제주 딱새우 버거와 콜라를 시켜 먹었습니다. 아무래도 앞선 분들이 좋은 자리를 다 차지해서 저는 쭈구리 자리에 앉아 먹었습니다. 버거 정말 맛있었습니다. 후다닥 먹고 다시 전기 자전거를 타고 우도를 돌았는데요. 아, 고프로도 사올걸. 이 광경을 하나도 담지 못했다는 게 정말 아쉽네요. 다음번에 여자친구를 사귀면 꼭 우도에 가서 전기 자전거를 같이 타고 싶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달콤아제라는 땅콩 아이스크림집을 발견하였습니다. 뭔가 감성 아재로서 지나칠 수 없어 입장하였습니다. 그렇게 땅콩 아이스크림을 하나 먹고 다시 우도 투어 시작. 검은 모래가 인상적인 해수욕장도 보고 유채꽃이 그림처럼 핀 광경도 보고 우도는 정말 아름다운 섬이었습니다. 한 바퀴를 다 돌았는데도 생각보다 시간이 남아서 그냥 일찍 배를 타고 돌아갈까 하다가 이번에는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전기 자전거로 돌아보기로 결심. 와, 정말 좋았습니다. 이번 2주살이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꼽으라면 바로 전기 자전거로 논스톱 우도 달리기였습니다. 영상이 하나도 없어 아쉽네요. 그렇게 우도를 나와 다시 성산리로 돌아온 저는
광치기 해변에 가서 신기한 바닥도 보고 바다를 하염없이 보다가 숙소 근처에 있는 제주 3대 통닭이라는 문화통닭에서 치킨을 사서 숙소로 입성. 그렇게 7일차 일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와, 역시 여행 영상은 아무리 덜어내도 양이 많네요. 뭔가 나만 재미있으면 어쩌지 싶을 정도로 길어졌는데 그래도 대리 여행의 느낌 나지 않으셨나요? 그럼 제주도 2주살이 시리즈의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